안녕하세요. 네, 윤정숙입니다. 올해 민회가 30주년인데요. 제가 민회에 들어올 때 나이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그 시간만큼 민회가 그 시간을 경과해 온 거지요. 여성운동을 하다 보면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의 생각이 어느 순간 그 지평이 확 넓어지는 순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어떤 순간이 있지요. 그리고 어떤 순간 갑자기 질문의 폭이 넓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도 민회 활동하면서 그런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참여했던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 여성 대회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예, 북경 여성 대회는 세계의 여성 운동과 여성 정책의 개념을 바꿔준 대단히 상징적이고 아주 파워풀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1995년 9월에 열흘 동안 열린 이 북경 대회에는 무려 189개의 나라에서 5만여 명의 여성들이 10일 동안 5,000개의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 해방고가 없었지요. 토론회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시위도 하고 티베트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10대도 있었고 80대 할머니도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여성주의의 이름으로, 여성운동의 이름으로 북경에서 조금 떨어진 자그마한 도시에 여성해방촌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민의회 사무처장 1년 차였고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외국회의 간다는 거, 영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하고 운동가들하고 소통한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었고,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할 수 없는 저는 내 이름은 윤정숙이란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NGO 그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북경에 갔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여성운동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모이면 이런 에너지를 발산하는구나라는 것을 온 몸으로, 오감으로 느꼈던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사진, 뭐 티베트, 아프리카 뭐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이 시 자체도 하나의 운동으로 아젠다를 계속 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신대문 이슈로 시위도 하고 또 굿도 하고 그런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제 가슴에 갔다 와서도 또 그 현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지금이야 많이 얘기하지만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였습니다. 그 대회 10일 동안에 내내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겨졌던 그 슬로건이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였습니다. 10일 동안 회의를 마치고 나온 것은 북경 선언과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선언과 행동 강령 자체만으로 이만큼 두꺼운 책이 나왔고, 12개의 이슈로 여성 인권, 정치, 경제, 환경, 모든 이슈를 12개로 나누어서 거기에 선언을 담고 행동 강령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12개의 행동 강령을 통해서 성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전략의 핵심은 뭘까? 그것이 바로 성주류화라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모든 정책을 젠더 관점으로 관통을 해라. 하나의 이슈로가 아니라 12개, 15개 그 많은 여성의 이슈들을, 그 정책과 예산을 젠더 관점으로 한번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그 젠더 관점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도록 만들자. 그 만드는데 국가가 앞장서라, 국제기구가 앞장서라, 유엔도 앞장서라, 지방자치제도 앞장서라. 그런 것들이 책 곳곳에 있었습니다. 전 돌아와서 그걸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민의회에서는 10개의 지부가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여성 모임이라고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본부와 10개의 지부에서 60명의 회원들이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모임을 줄이면 생강 모임이죠. 우리가 생강은 무엇일까 찾아봤어요. 무엇일까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생강의 정의 첫 번째, 비린내를 없애준다. 굉장히 상징적인 거였죠. 두 번째, 면역력을 높여준다. 감기를 예방한다. 그런 거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같이 일하던 우리 활동가 한 명이 생강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결국 이 모임의 이름이 생강 모임이 됐고 바로 생강 모임이 모임의 존재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문을 근사하게 썼었죠. 우리는 여성이고 우리는 생활과 정치를 이어주겠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겠다. 그리고 모든 정책과 예산에서 여성의 눈으로 분석하고 제안하고 바꿔주겠다. 이런 게 2001년도에 나온 선언문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되게 떨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제목을 저희가 예산에도 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질문도 여러 번 받았지만 정책이고 예산이고 그 어느 것도 성 중립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통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당연한 상식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예산에도 성이 있다는 저희가 선언을 하고서는 했습니다. 2011년은 놀랍게도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째 되는 해였었고요. 그리고 2001년도는 한국에서 여성부가 설립된 첫 해였습니다. 아주 우연이기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도봉구, 서울시, 원주시, 춘천시의 정책 보고서를 본 적도 없는데, 주지도 않는데, 예산이 뭔지도 몰랐는데, 가계부만 써왔는데 그게 수백, 수천, 수억이 넘어가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방법론으로 분석해야 될지 정말 아무도 없었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과 교수님, 또 여기 용정순 대표 같은 그런 지역의 지부의 대표들 등 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예산 감시 운동하는 활동가를 모시고, 때로는 시민운동에 관심 있는 회계사를 모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의 방법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사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정책과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부제로 예산에도 성이 있다. 이렇게 지고 처음으로 정책, 남자들이 만들고 전문가들이 만들고 여성이 뭘 알아? 주부가 알게 뭐야? 했던 그 정책 보고서를 저희가 도전을 한 것입니다. 제일 놀랐던 거는 이렇게 이제 했죠. 제일 놀랐던 거는 자료를 입수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투쟁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자료를 주지 않아요. 구청 직원도 그렇고 누구도.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자료 입수 투쟁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일 정도로 자료를 입수하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이었었고, 때로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생소한 거니까 시간이 밤도 새우고 막 토론회는 다가오고 하니까 아이를 업고 사무실에 벤치에다가 아이를 재우고 우유병 물려서 아이 재고 옆에 앉아서 토론해가면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했던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지금 일부지만 이렇게 많은 보고서가 고 1,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원주, 춘천, 고양, 또 광주, 진주 그 10개 지부에서, 그리고 본부에서는 서울시를 분석했습니다. 계속 분석을 해서 다 모여서 또 지자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또 토론하고 여성부의 간부도 부르고 또 학자도 부르고 해서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이 얘기를 이제 의원들한테 하잖아요. 그럼 의원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머리털 나고 양성평등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 이런 말을 실제로 했고요. 공무원들이 성주류와 무슨 주류라고? 맥주냐? 소주냐? 이렇게 농담도 하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하고, 그 처음엔 두려웠던 그 보고서가 자신감을 하고, 내가 정책 보고서를 분석하다니, 내가 의원도 부르고 구청장도 부르고 지역 언론한테도 내가 이거 하다니, 생각모 회원들이 직접 발표도 하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 분석서를 보니까 놀랍게도 한번 볼까요? 고양시에 꽃 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 아가씨 선발대회 모든 기준과 예산서를 분석을 했더니 7천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 아가씨를 뽑는데, 그게 얼굴 20점, 목과 가슴 20점, 하체 20점 해서 몸을 이렇게
몸을 토막을 내서 점수를 매기고 심지어는 배가 나왔으면 감점 얼마 시프가 쳐졌느냐 이게 실제로 문건에 있던 겁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고향민회에서 강력하게 결을 해서 바로 다음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도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에 수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바로 폐지하고 깜짝 놀란 거죠. 우리의 그 치부를 속내까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모든 것을 분석을 하고 했으니까 그랬었죠. 그 당시만 해도 여성조례, 성평조례 있는 곳은 몇 개 안 됐습니다. 기금, 여성발전기금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에는 김치 전시대회, 향토 음식 뭐 경연대회 이런 것들이 여성주간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사례인데요. 도봉의 사례인데 여성 공무원 능력개발 기금에 35만 원을 제청했습니다. 35만 원이 돈이냐, 당신들이 교육을 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면서 토론회 때 그런 걸 조목조목 근거를 대서 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직접 한 그 회원들 자체가 놀랄 정도로 그 반향과 개선되는 속도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의회 방청하느라고 뒤에서 방청석에 앉아있던 우리들이 직접 정책과 예산 페이퍼 안으로 들어가서 성관점으로 분석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하고 어떻게 바꾸라고 얘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당연히 꽃아가씨와 인천 그 미인 선발대는 바로 폐지가 됐고요. 그냥 두면 망신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많은 기관에서 가정복지과라고 한 것을 여성정책과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조례가 없는데 여성조례를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육조례 또 당연히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에 고양시 의회 안에 최초로 지방자치대 최초로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이 2배, 3배 오른 거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고요. 그다음에 여성주간 행사가 바뀌었습니다. 여성주간 행사의 전형적인 것은 여성들이 그 지역의 여성단체 사람들이 한복 입고 꽃을 구청장님하고 시장님에게 바치는 게 여성주간의 오프닝이었습니다. 그것도 금방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분석하면서 칭찬도 했습니다. 칭찬할 것도 덜어 있었습니다. 같이 이거 좋다 해서 칭찬도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시에서는 드디어 소방서에 여성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거의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주여성민우회가 한 결과 진주에서는 여성 가장을 위한 간병 도우미의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마음껏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막 알렸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알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원주, 인천, 양천, 도봉구 이런 데서는 육아 출산 시에 여성 공무원이 휴가를 가면 거기에 대책 인력을 써야 된다. 거기에 재정을 배정하자.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대체 인력 예산이 쫙 편성이 되는 굉장히 기쁜 저희는 또 다른 굉장히 기쁜 일이었었고 그리고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으로 찔렀을 때 그리고 분석이 조목조목 근거 있게 났을 때는 꼼짝없이 바꿀 수밖에 없는 거. 중앙 여성발전기본법부터 해서 모든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구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아주 상식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정책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요즘에 원자력 발전, 탈원전 논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은 전문가의 것이고 공무원의 것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정책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지만 또 우리들의 것이기도 하죠. 우리들의 경험과 눈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경험과 눈으로 정책 보고서를 횡단을 할 때 그것이 정책의 성인지적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배정되고 말잔치뿐이 예산은 다 이제 시정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뭘까요? 2002년도에 드디어 한 사무실에 한 외국 기관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민우회에서 했던 사례를 출판을 영국에서 하는데 그 사례를 넣자는 거였어요. 저희 너무 뜻밖이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해서 그거를 또 논문을 써서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제목을 이게 이제 그 책이고요. 이 책 안에는 글로벌 굿 프랙티스 세계적으로 좋은 사례를 한 10개 정도 모으는 책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영국 정부가 만든 책인데 거기에 호주도 있었고 물론 중앙정부까지 완벽하게 된 것은 지금도 한 군데가 없지만 어느 주 단위에서 아니면 어떤 여성 프로그램에서 나온 좋은 것을 만들어 여기다가 책에다가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성 관련 정책에 질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많은 사례를 논문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2001년부터 2003년, 4년 사이에 있었던 짧은 시간에 아주 획기적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었었고 보통의 여성들, 보통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그 정책에 눈을 뜨고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2002년도에 여성 관련 정책에 질문을 던지자라고 하는 걸로 예산에도 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고 했다면 지금 15년이 된 지금 다시 이 얘기를 다시 할 때가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대신 젠더라고 하는 걸 붙여서 젠더 관련 정책과 예산의 질문을 다시 던지자. 독성 생리대 문제 그 이슈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정책과 예산에 정확히 반영해라. 성인지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집행해라고 우리는 요구할 권리가 있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이제는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디지털 성범죄 거기서 성폭력과 성범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을 보고 오프라인에서도 성범죄와 폭력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거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것은 모든 이슈에 그리고 이슈를 만드는 정책과 예산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붙들고 바라보면서 분석하고 주장하고 질문을 제기하는 것 그것이 여성들의 삶이 한 발짝 가는 것이고 95년도 22년 전에 굉장히 파워풀했던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성주류화로 세상을 바꾸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의 그 리스트를 또 하나 둘씩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